알츠북 2주차. 네, 알츠북 2주차 첫째 날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활동의 시작은 배우시는 분의 컨디션과 어제 일과 그다음에 오늘의 날짜, 오늘 할 일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항상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시작하기 전에 꼭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주차 첫째 날 활동 첫 번째로는 이제 기억하며 따라 말하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제 숫자들이 있는데요. 이 숫자들을 하나씩 이제 읽어주시면 어르신들께서 그 숫자를 이제 따라 하시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읽어주실 때 이제 한 번에 한 개씩 숫자를 천천히 읽어주시고 이제 어려우시면 이제 반복해서 읽어주셔서 어르신이 잘 듣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기억하며 따라 말하기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르신이 잘 하신다고 하면 그 밑에 이제 색깔로 된 것을 이제 추가 활동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잘하시면 이제 숫자와 색깔을 섞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가지런한 숫자 톡톡이라는 활동인데요. 이제 1, 2, 3, 4 숫자를 이제 보시면 이 번호판 위에 손가락 하나를 올려놓고 알츠 강사님께서 숫자를 불러주시면 그 숫자에 맞게 이제 손으로 그 숫자 판을 누르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돼서 숫자를 불러주시고 그 숫자에 해당하는 번호를 이제 손으로 누르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잘 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을 통해서 피아노 치듯이 1, 2, 3, 4에 이제 숫자를 4개의 손가락을 올려놓고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은 지그재그 숫자 톡톡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선 숫자판의 위치가 좀 달라져 있는데요. 이걸 잘 보고 마찬가지로 2개의 숫자를 불러주셔서 손가락으로 그 숫자판을 톡톡 두드리는 이제 활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워하시면 이제 반복해서 읽어주고 시범을 보여주는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합니다. 잘 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이제 오른손 한 번, 왼손 한 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츠 강사 선생님께서 예를 들면 숫자 1, 3을 불러주셨다. 그러면 왼손으로 1을 누르고 오른손으로 3을 누르는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활동은 가지런한 색깔 톡톡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강, 노랑, 파랑 이제 원이 있는데요. 이 색깔에 맞는 순서를 이제 알츠 강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그 순서에 맞게 어르신이 손으로 이제 색깔판을 두드리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빨강, 파랑 이렇게 알츠 강사님이 말씀해 주시면 손으로 어르신이 빨강 판 한 번, 파랑 판 한 번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잘하시면 이제 색깔의 개수를 좀 더 늘려 나가면서 이제 난이도를 높여 주실 수 있고요. 어려우시면 이제 반복해서 읽어 주시고 여러 번의 시범을 거쳐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냉장고 보관 음식을 찾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양한 음식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식품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하기 쉬운 음식들에 대해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같이 찾아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잘 하신다라고 하면은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서 난이도를 이제 높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르신이 말씀하시게 하거나 아니면 실온에 두어도 되는 이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유통기한 확인하기 활동입니다. 그래서 유통기한은 이제 음식이 상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우유와 단무지 음식 식품의 유통기한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날짜를 확인을 해서 오늘의 날짜와 비교했을 때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아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잘 하지 못하시면 유통기한을 읽어주시고 날짜의 기한이 넘었는지 아닌지를 이제 같이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잘하신다라고 하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서 이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음식들 중에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같이 실제로 냉장고에 음식이 상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진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기억 떠올리기 활동입니다. 앞서서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품들을 먼저 찾아봤었는데요. 앞에 본 음식들을 지금 다시 기억해서 한번 찾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 중에 앞에 보았던 사진을 모두 찾도록 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어려워하시면 앞에 있는 사진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는 거고요. 만약에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을 통해서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 중에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가 좋아하는 반찬들 또는 뭐 여기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는 요리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난이도를 높여서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용기 뚜껑 찾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그릇과 그 그릇 뚜껑을 올바르게 연결하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만약에 어려우면 이제 한 번에 하나씩 찾아서 같이 해주시면 되고 이제 잘 하시면 실제 사용하는 집안의 부엌에 있는 그릇 용기들을 같이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날에는 복주머니와 관련되어서 이제 소망 담기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제 복주머니에 대한 질문을 이제 먼저 하심으로써 이 주제에 대한 흥미를 유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언제 보셨나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먼저 하셔서 이야기에 흥미를 이끌어내시면 되겠고요. 어르신이 복주머니에 이제 소원을 빈다면 이제 뭘 빌지를 같이 얘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어려워하시면 뭐 한두 가지의 그런 소망을 먼저 제안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매일 한 번씩 웃게 해주세요라든지 쉬운 그런 소망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잘하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주머니를 왜 옛날에 주었는지, 뭐 매달아 보신 적은 있는지, 언제 복주머니를 보았는지, 그다음에 복주머니를 차는 이유, 뭐 예를 들면 복을 기원하고 좋지 않은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걸 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더 자세하게 나누는 활동으로 이제 재미 더하기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연 꾸미기 활동인데요. 설 명절에 주로 이제 연 날리기 같은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연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역시 흥미를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연 날리기 해보신 적 있는지, 언제 누구랑 해보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연을 날리다가 이제 줄 끊는 것을 하는데요. 이것이 옛날에는 액마기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셔서 연에 대한 기억과 그다음에 흥미를 유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 꾸미기는 실제로 이제 색연필을 준비하셔서 여기에 이제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제 꾸미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색칠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부를 하신다고 하면 연 날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더 많이 하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연 종류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가오리 연이나 방패 연들 그다음에 뭐 연을 만들어 보신 적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어르신이 이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재미 더하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방향으로 쓰러진 팽이 찾기 활동인데요. 그래서 왼쪽에 보기가 있고 그 보기와 같은 모양으로 있는 이제 팽이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팽이치기 활동에 대한 그 흥미를 먼저 유도하기 위해서 팽이치기에 대한 옛날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흥미를 유도해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팽이가 쓰러진 모양을 똑같이 찾는 거는 이제 시지각적인 능력을 훈련하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이제 잘 수행하실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팽이의 윗부분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 있는지 비교를 하나씩 해보면서 같이 찾아보실 수 있고, 만약 잘하신다고 하면은 재미 더하기로 이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팽이를 치기 위해서 뭐 팽이채가 필요한데 뭐 그 팽이채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던가, 그 외에도 전통놀이, 뭐 고누놀이, 장기두기, 뭐 자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딱지 접기인데요. 그 알츠북 책 뒤에 보면 활동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 카드에 이제 딱지 접기가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먼저 준비하셔서 섞은 뒤에 이제 순서대로 딱지 접는 순서를 먼저 보여주시고, 만약에 딱지 접는 방법을 아시는 분이면 시범을 보여주지 않고 이제 먼저 해보시도록 합니다. 그래서 만약 혼자 못 하시는 경우 이제 설명하시면서 같이 해보시고, 만약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이제 난이도를 높여보실 수 있는데, 재미 더하기에서는 신문지처럼 이렇게 안 쓰는 종이를 이용해서 실제로 딱지를 접어보는 이런 활동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리듬 타는 초하루 활동인데요. 단어를 읽을 때 강세를 바꿔가면서 읽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하루를 읽을 때 이제 초하루, 초하루, 초하루 이렇게 강하게 순서대로 강세를 바꿔가면서 읽어가시는 활동이 되겠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시범을 먼저 보여주시고 이제 따라서 해보시는 연습하는 시간을 같이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하시면 이제 어르신의 이름을 가지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알츠 강사님의 이름을 가지고도 해보고, 더 잘하시면 강강수월래처럼 좀 더 글자 수가 많은 그런 단어를 이용해서 연습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 날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장으로 만드는 요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추장, 된장, 간장을 이용해서 요리들을 많이 만드는데요. 이런 장을 이용해서 만드는 요리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제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려워하시면 이제 힌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불고기를 뭘로 만들 수 있나요? 그랬을 때 뭐 된장 불고기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힌트를 주시면 되겠고요. 잘하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된장찌개 재료 고르기 활동인데요. 이제 책자 뒤에 있는 활동 카드를 먼저 뜯어서 준비를 해주시고, 이 활동 카드를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재료들이 있고, 이 카드 뒷면에는 이제 재료의 이름과 가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활동 카드를 섞은 뒤에 이제 된장찌개에 들어갈 재료들을 고르도록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어려워하시면 각각의 재료를 하나하나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서 이것이 된장찌개에 들어가도 되는 재료인지 아닌지 이것을 같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잘하신다라고 하면은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떤 다른 요리들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재미 더하기 활동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중에서 마늘, 양파, 된장 활동 카드를 보여주시면서 이 세 가지 재료를 사러 갈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숫자를 연결하는 이제 마늘 모양의 그림이 있는데요. 그래서 1번부터 끝번까지 이제 순서대로 점을 연결하는 활동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숫자 연결에 대해서 오히려 어려워하시면 그냥 점을 이제 순서에 상관없이 점을 따라 연결을 하시는 활동으로 난이도를 낮추실 수 있습니다.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서 이제 음식과 관련된 그런 속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누워서
떡먹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활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기로 했던 재료가 세 가지 있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어르신께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재료를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워하시면 이제 힌트를 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마자로 시작하는 재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재료들을 다 기억을 하셨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활동 집회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동 카드 뒷면에 재료 가격이 있는데 그 재료 가격을 확인하고 적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재료에 따라서 활동 지폐로 각 재료값을 계산하고 전체의 값이 얼마인지를 이제 합산하는 그런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진행하시기 어려우면 재료를 이제 한두 개로 줄여서 계산해 보실 수 있고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이제 재료의 개수를 늘려서 이제 계산하는 활동을 좀 더 난이도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 재료 가격 계산하기를 한 번 더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외에 앞서 얘기했던 된장찌개 재료 말고 김, 달걀, 밀가루를 이용해서 이제 음식 재료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그 가격을 계산하는 연습을 한 번 더 하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하는 과정은 앞의 과정하고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날 첫 번째 활동은 아픈 곳을 먼저 확인하고 병원 진료과를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피부가 아팠을 때, 뭐 눈이 아플 때, 이가 아플 때 어느 진료과를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지를 연필로 연결하는 활동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어려워하시면 이것을 하나씩 읽어주면서 이제 같이 해보시는 것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잘하신다고 하면 예를 들면 내과는 언제 가는지, 정형외과는 언제 가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더 이제 나누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원과 전화번호 찾기 활동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각 병원의 전화번호가 나와 있는데요. 뭐 백내장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지, 그 병원의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이것을 찾아서 적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잇몸 치료를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이거를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어려워하시면 하나씩 읽어주시면서 같이 해보시고 잘하시면 이제 재미 더하기 활동으로 난이도를 높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자주 가는 병원 이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병원의 전화번호는 무엇인지, 또는 그 병원의 담당 선생님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야 하는 병원과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찾는 활동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모레 안과나 치과에 가려고 하는데 그 병원을 가기로 한 병원을 잘 기억해 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여기 보이시는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을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숨은 그림 찾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모레 저희가 어느 병원에 가기로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어디였죠? 라고 다시 질문을 해서 내가 가야 할 병원에 대해서 이제 기억하는지를 질문을 하시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기억을 잘 못하신다라고 하면 눈이 아플 때 가기로 했던 병원이에요. 뭐 잇몸이 아파서 가기로 했던 병원이에요. 라고 이제 힌트를 주셔서 가기로 했던 병원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병원을 잘 기억하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모레 안과와 치과에 이제 3시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예, 잘 기억을 해주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정확하고 또박또박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미 더하기로 운동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 운동으로 고개 돌리기, 그 다음에 어깨 돌리기 활동을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 가는 날 기억하기 활동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미로 찾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로 찾기 그림에서 이제 바깥에 있는 하트랑 안쪽에 있는 하트가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을 하는 길을 찾는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어려워하면 같이 길을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잘하시면 재미 더하기로 이제 운동을 좀 더 손 운동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손 모양을 바꾸는 운동이 있는데 그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 더하기까지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질문을 하시게 됩니다. 아까 저희가 모레 안과랑 치과를 가기로 했는데 몇 시에 가기로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이제 잘 기억하시면 활동을 다음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만약에 기억을 못 하신다면 뭐 오후쯤에 가기로 했는데 몇 시쯤인지 기억하시나요? 이렇게 힌트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활동은 병원 예약 안내 문자 확인하기 활동입니다. 보통 요즘은 병원 진료 예약을 하게 되면 이제 안내 문자가 오는데요. 그 안내 문자를 보고 문자의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파악하는 그런 연습이 되겠습니다. 세종안과병원에서 나온 문자가 있는데요. 이 문자를 만약에 혹시 글을 모르신다면 알츠 강사님께서 또박또박 다 하나씩 읽어주시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과는 몇 층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예약을 변경하려면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시고 같이 문제를 풀어주시는 것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섯째 날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네, 활동의 마지막은 항상 활동 점검 및 마무리로 종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주차 알츠북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